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번째 주제, 고려 문화의 발전, 그 중에서도 고려의 문화의 우수성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려의 전국적인 불교 행사였던 연등회와 팔관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왕실과 귀족과 지방 호족이 불교를 지원했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왕실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면서 불교가 쭉쭉쭉 성장을 했고, 이러다 보니 승려만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승과라는 과거 시험도 생겼고, 왕자나 귀족 중에서 승려가 되기도 했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생활에도 불교가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불교를 믿는 기관, 그러니까 절이 종교적 장소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장소였다는 사실 또한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불교 문화재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려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를 중심으로 알아보죠. 첫 번째, 고려청자입니다. 고려청자 많이 들어보셨죠? 고려시대에 만든 푸른색 도자기, 고려청자. 고려청자는 고려의 대표적인 예술품이고, 고려의 자기 기술에 송나라의 기술이 더해져서 완성된 물건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건 청자 베개, 잠잘 때 쓰는 그 베개입니다. 그리고 청자로 만든 지붕에 얹는 기와 사진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청자는 주로 일반 백성보다는 귀족들이나 왕실에서 많이 썼고요. 고려청자는 다양한 용도로 만들어졌는데 주전자, 병뿐만 아니라 베개, 기와, 의자, 향로, 벼루, 연적 등 다양한 고려청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진에도 향로와 의자가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고려청자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상감 기법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청자의 표면에 그림을 그리고 그 표면을 파내서 다른 색의 흙으로 메웁니다. 그리고 유약을 발라서 굽는 기법을 상감 기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청자들 보시면 푸른색이 있는 게 아니라 무늬 부분은 전부 다 하얀색이나 검은색 등 다른 색깔 흙이 들어간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상감 기법으로 만들어진 청자를 상감청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고려의 예술품은 고려청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전칠기도 있습니다. 나전칠기는 무엇이냐? 자개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박아 넣거나 붙여서 오칠을 한 상자나 그릇을 나전칠기라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조개 껍데기를 잘 벗겨내서 반짝반짝한 부분을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내서 박거나 붙여가지고 만든 상자나 그릇을 얘기합니다.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고려시대의 나전 경함의 일부분을 확대한 것인데요. 이 반짝반짝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조개 껍데기에 오칠을 한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들이고요. 이 기술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서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려는 불교의 나라라고 배웠죠. 불교 문화 배웠죠. 자, 불교와 관련된 문화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작 팔만대장경입니다. 몽골이 침입했던 시기에 몽골을 이겨내고자 16년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팔만대장경. 이것은 몽골의 침입으로 초조대장경이 불타 없어지니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고려가 부처님의 힘이라도 빌려서 몽골을 좀 물리쳤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담겨 있는 대장경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이 만들었는데 글자 모양이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고르고 틀린 글자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단한 나무판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 팔만대장경을 보관해둔 경남의 합천군에 있는 해인사입니다. 자, 이 해인사 장경판전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바깥에서 본 장경판전의 모습, 왼쪽에 있는 부분이 장경판전의 내부에 팔만대장경 목판들이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장경판전도 이 팔만대장경 목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돼서 이 건물 자체가 습도도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고 뭐 기계가 없는데도, 그리고 바람도 솔솔 불게 해줬답니다. 그래서 목판이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자, 이 팔만대장경은 지금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를 대표할 만한 문화재 금소활자입니다. 목판으로 인쇄를 하면 굉장히 오래 쓰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좀 무르죠. 그래서 글자도 쉽게 훼손이 되고 오래 쓰기도 힘들고, 그래서 목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속으로 만든 활자인데요. 목판과 다른 점은 목판은 나무판 넓은 데다가 글자를 일일이 다 새깁니다. 한쪽 분량의 글자를 다 새긴 다음에 찍어냈지만 이 금속 활자는 단단하기 때문에 글자를 한자 한자씩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글자를 순서대로 끼워 넣는 거죠. 퍼즐 끼워 넣듯이. 자, 오른쪽 사진 보시면 그렇게 퍼즐 끼워 넣듯이 넣어진 활자들의 모습이 보이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책을 찍어내기도 쉽고 또 여러 개를 많이 찍어낼 수 있고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고려의 금속 활자는 지금 현재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금속 활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직지심체요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인쇄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전까지는 뭐 독일의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만든 성경이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책이다 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발견되고 나서 고려에서 만든 직지심체요절이 금속 활자로 만든 가장 오래된 책이구나 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무려 독일 것보다 70년이나 앞섭니다. 그런데 이 직지심체요절은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프랑스에 넘어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순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찾아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찾아오기에는 좀 멀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재를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고려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서도 좀 알아봅시다. 일단 고려시대의 옷입니다. 갑자기 과학기술인데 옷이 나오죠.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고려시대의 천릭이라는 옷인데요. 허리에 주름이 들어가 있는 외투와 같은 겉옷입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의 이런 옷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주로 삼배나 모시, 비단, 가죽 등으로 옷을 지어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돈이 없으니까 비단이나 가죽으로는 옷을 못 만들고 삼배나 모시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하네요. 문제는 겨울이죠. 삼배나 모시는 여름에는 통풍이 잘 돼서 시원한데 겨울에는 정말 춥겠죠. 자, 이렇게 고려의 백성들이 주위에 벌벌벌 떠는 모습을 해결해 준 분이 있습니다. 바로 문익점 선생입니다. 이 문익점 선생은
원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원나라에서 소옷을 입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이다 그러고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목화를 재배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그 밭이 경남 산청에서 문익점 선생이 처음으로 목화를 재배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목화가 널리 재배되면서 이제 고려의 사람들도 못이나 삼배옷이 아니라 무명옷 또는 겨울에는 솜까지 넣은 무명옷을 입게 되어서 이제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게 되었고요. 고려 사람들의 의생활, 옷을 입는 생활이 크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목화 재배, 문익점 꼭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화약이 고려시대에 나옵니다. 화약. 자, 고려 말에는 왜구, 일본의 해적, 일본의 도적이 고려에 많이 침입을 했다고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왜구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무려 거의 400여 차례 정도 침입을 했다고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물자, 특히 곡식을 엄청나게 많이 뺏겼다고 합니다. 자, 이런 왜구들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병사들은 싸우기도 하고 나라에서는 장수들을 보내기도 했지만 최무선은 20년간에 걸쳐서 화약 제조법을 연구합니다. 왜냐? 왜구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화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화약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최무선은 고려 조정에 화약과 이것을 이용하는 무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고 고려 조정에서는 왜구를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화약과 무기를 만드는 관청을 설치해서 여러가지 화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화포를 실은 배를 가지고 왜구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최무선이 직접 나섰던 진포에서의 전투에서 왜구를 크게 물리치게 됩니다. 이걸 진포대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당시 상황은 진포라는 곳으로 왜구의 배 500척이 쳐들어옵니다. 이것을 고려의 수군이 기다리고 있다가 화약을 이용한 화포를 쏴서 물리치게 되는데요. 이때 고려의 배는 왜구의 배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100척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배나 많은 왜구를 이겼으니까 화포라는 게 굉장히 강했나 보죠. 그리고 이것을 만든 최무선 또한 대단한 사람이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오늘은 고려 청자와 상감 기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조개 껍데기를 이용해서 만든 나전 칠기에 대해서 배웠고요. 세 번째로는 합천 해인사에 있는 세계 문화유산 팔만대장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 그리고 그 금속 활자를 이용해서 찍어낸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책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의생활을 크게 바꿔놓은 문익점의 목화 재배, 목화를 들여온 문익점에 대해서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고려 말의 왜구를 막는 데 큰 공을 세운 화포, 그리고 이 화포와 화약을 개발해낸 최무선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공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느라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예습 확인 문제 푸는데요. 학습 내용 정리에 나와 있는
이 내용만 제대로 알아도 5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학습 내용 정리에 있는 내용은 꼭 알아둡시다. 자, 여기까지 보느라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